쇼 이판 이판사판. 네, 나만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이렇게 품고 탈북한 유아님을 또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자, 남한에 와서 겪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으시다고 이번 회차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 첫 번째, 삼겹살을 많이 먹고 동물병원에 갔다? 네. 왜요? 저희가 한국 오면은 지역마다 다 거주 지역에 가잖아요. 그 하나센터 선생님들이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쵸.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구청에 가서 뭐 이거 만들고 다 교육을 시키는데 오후쯤에서 선생님이 우리 점심은 삼겹살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제가 북한에 삼겹살이 없어요. 북한에서 돼지 잡으면 그냥 고기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수육처럼 대부분 많이 먹고, 수육을 했다면 국물을 우리는 버리는데 북한은 국물까지 돼지고기 국물이라고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고기 구워 먹었었거든요. 잘 식당에서. 사셨네. 부자셨네요. 저희 아버지는 밀수 좀 살짝 하셔가지고.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북한의 빈부격차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삼겹살은 봤어요. 먹어는 못 봤어. 그 삼겹살이 그 불판에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 막 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먹고 싶냐라고 해서 선생님 저 진짜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얘기하면은 다 사주겠다 하셔서 삼겹살이야 했거든요. 근데 점심에 삼겹살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치.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한 6명 정도 됐습니다. 삼겹살 집에 갔는데 개는 감추듯 3인분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름진 걸 먹지 못하다 보니까 장이 약해진 거예요. 네. 계속 모든 걸 먹어보고 습관해야 이 장도 튼튼해지는데 계속 감자 위주로 먹다 보니까 기름진 걸 못 먹어요. 3인분을 먹다 보니 배 안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참다 지금 5시에 먼저 선생님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아프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2월달 되면은 5시쯤 되면 좀 해가 늦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야경이 볼만합니다. 아주 정신줄을 쏙 뽑아가거든요. 와 이뻐 고층 건물이 높으면 뭐 높을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막 뒤로 이렇게 가야 높이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이뻐 하다가 이쁠 때가 아니지 내가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죠. 쭉 봤는데 동무병원이 있는 거예요. 동무? 동무예요. 동무병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구를 동무라고 해요. 근데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동무병원 너무나도 친근하잖아요. 친근해. 맞아요. 북한의 그 감정 어릴 때 그 추억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저것이다.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안내 데스크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한국차 8년이라서 안내 데스크 하면은 이해를 해요. 옛날엔 몰라요. 아주 씩씩하게 행진합니다. 자,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아파서 왔는데요.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북한 말이죠.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나이 이름 말하세요. 1986년 김유아입니다. 네? 몇 년도생이에요? 86년도생인데 약간 이름은 김유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구 아파서 왔을까요? 제가 아파서 왔는데요. 하니까 가래요. 싸웠어요. 뭐라고? 아니 자본주의 나라는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내가 아파서 왔는데 왜 보지 않고 쫓아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는 동물들만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저기다 동물병원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병원의 리을이 에릴이잖아요. 고장나버리. 고장났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어디 누가 아파서 왔어요 했을 때 제가 아파서 왔습니다라는 걸 개가 아파서 개가로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개가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 선생님 그러면 개 나이와 이름을 대세요라고 하니까 저는 이름과 나이를 대세요 되니까 저는
3년월이 된 거예요. 아, 86년도에 장수에. 되면은 네, 엄청 네, 장수야, 유네스코에도 없어요 그런 게. 네. 깜짝 놀라서 다시 보신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동물들만 보니까 가세요. 뭔 이런 썩 빠진 나라냐고 지금 사람이 아픈데 사람을 봐줘야지 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병원이면은 네. 개나 짐승이나 그냥 병원에 들어가면 다 치료해주는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동물병원이 따로 있고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옆을 지나가면은 그때의 생각이 절로 나가지고 이불킥. 진짜 얼렁뚱땅 한국 정착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은 아프면 어디 가요 보통? 병원이 똑같이. 있는데 치료만 해줘요. 약 처방은 병원에서 안 해줍니다. 그냥 약을 아프면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 아스피린, 아, 정통편 네. 이런 걸 사 먹으세요. 네. 디아제팜 이런 거 쭉 써주면은 저희가 뛰어가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약국도 없어요. 장마당에 가서 야매 가격으로 구매해서 저희가 사 먹어야 되거든요. 괜히 어떡해. 그 약 장사를 하거든요. 뭐 네. 간호사 출신이라던가 돈 네. 좀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뚝뚝뚝뚝 자기절 뭐 이것도 해주고 감기약 처방도 맞아. 해주고 뭐 페니시 말시 맞아요. 엉덩이 주사도 꽉! 놔주고. 주사 바늘이 네. 이렇게 커요. 아주. 근데 그거를 놨던 걸로 그 가마솥에다 물 끓는 보글보글 물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다음 사람 또 나. 아, 그다음에 링게 꺼졌다고 다시 빼서 또 아, 삶아서 한식으로, 또 나. 그리고. 그래서 어쩔 때 병원 가면 병원에 또 이걸 계속 재활용하거든요. 그럼 병원 주사 맞으러 가는데 이 바늘들이 얇잖아요. 얇은데 여기가 샥 휘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치? 왜냐면 이 가죽이 두껍나 봐요. 얘가 바늘이 뒤로 샥 휘어져 있어요. 아 진짜 무섭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다 촬영 끝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 북한은 하다 너무 옥수수만 먹고 고기 같은 거 안 먹으니까 한국 처음 올 때는 되게 배탈 난 적이 많다. 그거 네. 맞아요? 진짜 치킨 네. 같은 거 먹으면 뭐 몸이 안 받아준다 이런 거. 네. 기름을 안 먹다가 막 기름진 거 먹으면 다들 탈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속에서 받질 못해. 먹고는 싶은데 받질 못해. 그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뒤 구멍에서 수돗물 좀 쫙쫙쫙 나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그렇죠. 게 그냥 맛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이게 몸의 기관이 먹어보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적응을 하는데 못 먹어보던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한번 와서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제일? 제일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을 먹어봐. 그 다음에 게 있잖아요. 바닥에. 게. 게.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북한 해산물 같은 거 없나요? 이거 보시라요. 대한민국처럼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북한에도 해산물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또 이동의 자유가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보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직접 바다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게도 TV에서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게 무슨 맛일까. TV에서도 뭐 게 먹는 건 보지 못해가지고 게를 먹었는데 한국 와서 처음 게 먹을 때 게 껍데기 채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저게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하지.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진짜. 뭐 3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외지 세계를 보지 못한 거니까 그걸 그렇지. 마주치고 경험하고 한다는 게 다 두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걔집에 가서 들고 입에 싹 넣으니까 그때는 담당 형사님이 또 사주셨어요. 왜? 놀라가지고 저는 왜? 껍데기채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그거 다 포크처럼 파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살살살 후벼 파가지고 살코기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북한은 어떤 해산물 요리 있어요? 그거 아예 아니 게가 있긴 해요. 저는 게를 먹었었는데 네. 일단 우리는 뭐 홍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먹었던 거는 털게. 북한에 있어. 그 있잖아요. 게긴 한데 꽃게는 다리가 길잖아요. 네. 털게는 조금 짧아요. 그 통통해. 통통해 이렇게. 맞아. 여기 홍게는 쫙 이렇게 생겼다면 털게는 이렇게 생기는데, 좀 털이 뽀송뽀송뽀송 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털게가. 온지 10년 됐는데 그 털게 아직도 먹고 싶어요. 근데 겁나 비싸요. 비싸요. 대게보다 더 비싸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또 거기는 전기가 안 오고 하니까 냉장이 잘 안 됐는데 또 이 게가 언제 나오냐면 겨울에 나요. 겨울에 잡아. 그래서 언 상태로 유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게를 먹어봤지. 회도 먹어요. 없죠?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막 이게 저는 청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청진에서는 오징어도 잡아서 말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징어 잡으러 선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그래서 오징어 잡았어. 그 얼마나 신선하겠어. 그래서 이 잡은 오징어 중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 살짝 절반만 살짝 익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뭐 우리 회나 비슷하죠?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들었냐? 미개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왜 저렇게 먹고 미개하다. 난리야. 끓여 먹어야지. 진짜요? 네. 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스테이크 썰잖아요. 네. 봤는데 안에 시뻘건 피가 네. 쭉 나. 헉, 인간이 야만이구나. 왜 저렇게 덜 익은 걸 먹지? 산낙지는? 산낙지 지금도 못 먹어요. 아, 그 진짜요? 산낙지 이렇게 막 탕탕탕탕탕 네. 낙지 탕탕이 있잖아요. 네. 못 먹어요. 막 입안에 들어가면 뚝뚝 막 보기만 해도 전 소름이 돋아요. 육회는 먹죠? 안 먹습니다. 왜요? 먹어야. 회도 지금 아직도 아, 진짜?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초밥은 그나마 네. 그 안에 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쌀에 그 어울려져서 그 맛에 먹는데 아직도 회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보세요?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제가 그 큰애기 임신했을 때 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너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남편 옆에 있는데 다 먹었어. 진짜 걸 다 먹었어. 우와. 남편이 야 얘라 이게 2마리야 2마리. 한 마리. 대박이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북한 임산부 뭐 특별한 음식 같은 거 먹어요? 북한 임산부 했다면 이제 영화에서 임산부들이 나오는 거 한겨울에 여보 나 살구 먹고 싶어.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앙탈 부리는 거. 살구 과일 맞아, 그게 대표적인 그냥 임산부들의 그 임신하면 먹고 싶은 리스트. 그리고 또 아들 임신했다면 대표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사과를 좋아하면 아들 임신했다는 게. 그래서 같은 북한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달라요. 저도 신비롭게 지금 듣고 있어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고양이하고 개들이 먹는 육포도 드셨어요? 네?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탈탈 털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좀 그렇네요. 너무너무 궁금해. 저는 보면은 좀 누가 어느 유튜브에 나갔는데 나를 똑똑한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되게 댓글을 잘 달아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러운 게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일한 보상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조금 일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일을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다고 뭐 토지 매매 이런 거 몰라. 몰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한국 금방 왔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또 아시는 분이에요. 집에서 노는 게 또 짠하잖아요. 그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헛들의 일이나 해라. 차나 타다 주고 손님 오시는 거 여기 앉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부동산에 출근했는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점심때쯤인가 포스트잇을 하나 사오라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원에서 배웠어요. 그거는 포스트잇. 그건 아는데 이게 카드 주시면서 포스트잇 하나 사오고 편의점 가면은 네가 진짜 먹고 싶은 간식 좀 싸다 먹어 하더라고요. 아싸 공짜다 하고 뛰어갔거든요. 아주 좋았어요. 진짜 어깨에 날개 날려가지고 뛰어갔거든요. 딱 봤는데 육포가 있는 거예요. 네. 집에도 냉장고 육포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육포 딱 가져와가지고 사장님한테 포스트잇 주고 저는 제 책상에 또 구석 쪽에 하나 있으니까 편하게 앉아가지고 육포 쫙쫙 뜯어 먹다가 내가 배불러야 상대방 생각이 나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네. 일단은 나의 욕구를 채우고 상대방을 보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딱 까치다리하고 앉아서 흔들흔들 먹다가 사장님 생각나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돈이잖아요. 또 뛰어갔어요. 사장님 육포 드세요. 이 사장님이 딱 보더니 먹은 거니? 그럼요. 개간식이잖아. 어떡해.
몰라요. 개관식인 걸. 딱 육포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맛없대요? 어땠어요? 우리가 먹는 육포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먹어도 근데 죽지는 않는데요. 요즘 당연히 강아지도 네. 동물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동물권 맞아요. 오 마이 갓. 동물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요즘 강아지 먹는 것도 뭐 유기농이 들어가고 맞아요. 이런 걸 사람보다 뭐 좋아요. 비건 이런 걸 엄청 하거든요. 야 이거 강아지 간식이잖아. 네가 먹었는데 제가 먹었는데요. 너 이런 거 보질 않냐? 그래.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걸 안 보고 모든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 뭐 상품 판매하는 게 유통기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육포를 진짜 매일과 같이 뜯어 먹는 건데 아픈 애는 없어. 그래. 아니요 건강한데요. 언제면 네가 이 사회 정착을 잘 하겠는지 일 없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일이 없다고. 북한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을 일 없다고 하거든요.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 일 없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북한 말로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강아지 간식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 우리 요리할 때 네. 국물 육수 낼 때 다시마를 넣어요. 네. 다시마 넣잖아요. 이런 거 한 두세 개. 그 국을 만들면 저는 다시마까지 다 먹거든요. 네. 남편은 기절해. 왜? 난 지금 그걸 왜 먹니? 그걸 왜 먹어? 막 이러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 다시마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이렇게 팔거든요. 네. 왜 막 이제 모래 이런 게 막 다 있어. 맞아. 그거를 손으로 쓱쓱 닦아서 이렇게 먹던 게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마 너무 깨끗하지. 못 먹을 이유가 맞아. 없지. 씹히는 식감 있잖아. 미역보다 저도 그럼. 다시마를 더 좋아하거든요. 먹으면 입안에 꽉 차가지고 탱글탱글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뭐 모래 있는 것도 쓱쓱 닦아서 먹었는데 뭐 강아지 가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추만 안 먹으면 돼요. 대추. 예? 대추 삼계탕 할 때 대추 있잖아요. 나 그거 먹는다. 나 먹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왜요? 배추 역할은 단맛 내는 거 있는데 네. 안에 있는 독 같은 거 빨아. 아 대추가 흡수를 네, 하는 거. 흡수하니까. 그렇구나. 네. 내일 그거 당장 안 먹는 게 건강검진 좋아요. 가야겠어요. 아니요. 그 정도 괜찮아요. 삼복돌 때 삼계탕 해 먹었는데 오래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에서. 그리고 또 운전면허를 따고 고속도로에서 겪은 황당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게 운전면허 따는 거 또는 고속도로를 보고 다들 기절하잖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북한에 유한이 뭐 면허 없어요? 그거 안 따요. 대체로 여자들은 없고 여자가 운전을 하는 거는 거의 여자가 그 파일럿이 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여기는 운전사지. 운전사인데 북한은 운전수예요. 운전수. 운전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맞아요. 사람. 그래서 아. 운전 학교라고 해서 1년짜리인가? 이런 운전 뭐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고 졸업하면? 기능 시험까지 다 주행까지 해야 비로소 딸 수 있는 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운턱이 낮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따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되게 운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북한 사회에서 살면서 수령이 제일입니다. 당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막 세뇌를 받다 보니까 북한에서 꿈이 뭐였냐면요. 컨테이너 기사가 돼서 우리 장모님한테 기쁨 드리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멍청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멍청해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어요. 그럼 필기는 하나원에서 따고 나왔어요. 실기는 3번째 만에 붙었어요. 차에 앉으니까 왜 내 몸이 하늘 공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양이 옆이 안 보여요. 그냥 곰이에요. 곰이 딱 자기 앞만 본다 하더라고. 그냥 앞에만 봐요. 앞차가 가면 신호도 안 봐요.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3번 만에 땄는데 먼저 따가지고 제가 탔던 차가 SUV예요. 중고를 샀어요. SUV면 좀 크지 차. 않아요? 네, 높으니까 큰 차를 좋다. 샀거든요. 큰 차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천안이 친구집이 있거든요. 천안으로 용감하게 고속도로에 탁 들어섰는데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친구가 막 전화 온 거예요. 자기네 집에 간다니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금방 나오면 친구들이랑 통화를 2시간, 3시간을 하거든요. 막 통화하는데 야, 너 무슨 차를 뽑았어? 뭘 타고 와? 그래. SUV 타고 가는데 이래야 되는 걸 USB 타고 간다 했거든요. USB.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는 운전하면서 많이 헷갈린 게
USB랑 와이퍼를 와이퍼를 뭐라고 했을까요? 와이퍼. 와이프라고 또 했어요. 와이프. 그게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게 많아. USB 타고 간다 하니까 친구가 USB가 뭐야? 야, 큰 차 있잖아. 니처럼 작은 차 아니야. 큰 차 아주 그냥 과감하게 언니가 하나 뽑았어.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해서 와. USB가 아니고 SUV라는 차야. 친구한테서 그런 조언을 듣는 게 좀 재수 없었거든요. 맞아요. 나보다 위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또 잘 들어. 왜? 그분들은 오리지널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으면 되겠다 하는데 이 친구는 코 찔찔찔찔 흘릴 때부터 북한에서 같이 알았던 친구는 신뢰가 안 가. 진짜. 그래가지고 나의 잘못을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딱 가는데 앞에서 뭐 내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전화 딱 하면 그랬어. 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니야? 그래. 맞는데 왜? 하니까 나는 자꾸 고속도로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나만 사기당하나? 니는 사기당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아니 없는데? 뭐 사기당해? 야,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자꾸 검열이 나온다는데 이동식이를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친구가 이동식이 어디 있는데 300m 앞에 이동식이 지금 검열을 나온다. 이동식 카메라 뭐 이런 거. 그죠?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박스형 블랙 박스형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하는 건 박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한민국에 부자가 참 많은데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면서도 굉장히 양아치스럽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1km 앞에는 이동식 구간이래. 단속이 나오는데 그 길을 다니면서 이동식을 저는 한 번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부자면서 좀 약 쓰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심정을 지금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단순하다.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단속을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단속 걸린 게 없어. 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소리 내 많이 들었는데 왜 요 사람 자방하지 않느냐. 친구라는 게 하는 얘기가 와, 너는 코 막고 답답한 게 아니고 당연히 코를 막으면 숨 막히니까 답답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너는 코 막고 답답한 게 아니고 코 열고 답답하구나. 와. 북한으로 다시 갈 생각 없나? 야, 가면 죽는데 뭐 개떡 같은 소리야.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어디가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쪽팔려.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닐 때 너는 시장 구경해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벙어린 것처럼 하고 뭐라고 입을 뻥끗하면 안 돼. 왜? 이동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니 주의하라 요 말이다. 재수없어. 난 너 집 안 갈 거야. 왜? 계속 아는 체 하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 되게 예능감 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멍청한가? 그러면서 지금도 친구랑 만나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운전할 때 휴게소 같은 거 처음 가봤을 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북한 그런 거 없지 않아요? 휴게소 있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북한 휴게소 들릴 일은 거의 없죠. 네, 그 있긴 해요. 있긴 해요. 저는 북한에서는 휴게소 못 봤어.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휴게소가 이렇게 쉬었다 가는 곳인 줄 몰랐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또 말해야 되나? 이거 말하면 나 언론에 이제 못 나올 것 같은 방광이 되게 소변을 자주 봐야 돼요. 이거 참지 못하거든요. 먼 거리 갈 때는 휴게소가 쉬는 개념인 줄 모르고 그냥 몇 번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할 때는 그 요금실 팬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머리 처음에 그런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휴게소 개념은 이제처럼 처음에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떤 친구들은 한국 정착을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나 이런 사람이어서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치, 다들. 물어보기도 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물어보기 내가 알아서 스스로 습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몇 번은 이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휴게소 가면은 뭐 그쵸.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요즘 휴게소는 그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맞아요. 많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쪽은 많이 안 내려가고요. 강원도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하평 휴게소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진짜요? 네. 저도 많이 들리긴 해요. 딱 들리기 좋은 위치긴 해요. 맞아요. 가고 오고. 혹시 면허 있어요? 산토? 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저 항상 BMW. 이건 박수 줘야 돼. BMW. 차 아니고 어.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워킹 이렇게 해요. 근데 서울 살면 솔직히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냥 버스만 있고 근데 그거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 올 때는 지하철만 탔어요. 버스 무서웠어요 저는. 노선 같은 거 모르고 어떻게 타야 될지도 맞아, 모르고 맞아. 왜 내릴 때 한 번 더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거. 옛날에 버스 타면 그냥 삐 한 번만 하면 끝. 네. 근데 여기는 나갈 때 지하철 맞지. 나갈 때 왜 이런 거 뭐 버스 한 번 더 찍어야 되니까 무섭다가 좀 2014년부터 그때 버스 도전 시도했어요. 저 2007년도 왔으니까 한 7, 8년 동안 안 탔다가 버스 너무 좋아요 저는. 아, 그래요? 지하철 계단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 약간 너무 버스 BMW 다 운전하세요? 운전 대체로 많이 하던데 저는 고속 KTX 타면은 네. 멀미를 해요. KTX가? 왜? 너무 빨라서? 아니 사람 멀미 있잖아요. 음. 사람 멀미. 사람들이 호흡을 하면은 그 개개인의 그 독소도 배출하고 네.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KTX 타면은 무조건 그 사람 멀미 미칠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저는 진짜요? 내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운전하면서 휴게소 들려서 땅을 밟으면서 풀 냄새도 맡고 네. 해야지. 한 번 저희 뇌를 환기시켜서 해야지. KTX는 저한테 안 맞고요. 아직도 저는 지하철이 어렵습니다. 무서워요. 어렵죠. 무서워요. 지하철 때 특히. 네. 저는 그 지하철을 한 1년은 면허 따기 전에 탔죠. 근데 그 공황이 있어. 네, 탈북한 분들이 흔히들 가끔 공황 장애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화장실 보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아, 갇히면 이게 막 진짜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지하철을 타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상황이 안 될 때는 타는데 이어폰을 끼고 구석에다 앉던 일단 앉고 뭐 다른 핸드폰이라든 뭔가에 집중을 하면 맞아, 그나마 맞아. 좀 나은데 뭔가 이렇게 서서 간다던가 이러면 이게 막 숨이 있잖아요. 막 누가 막 조이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했던 내용인데요. 네.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치과에 갔는데 말이 안 통했던 이야기가 있다고요? 제가 한국 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아마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려움이 제일 큰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언어 소통이 안 돼요. 맞아요.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간판을 보면은 외래어를 많이 써놨고요. 또 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외래어가 우리 말 중에서 30, 40%, 근 50%를 차지해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치과에 갔는데 그 하나원에서 치과 치료를 하거든요. 우리 다 건강검진 받잖아요. 하나원에 오면 다 건강검진을 해줘요. 어디가 아픈지 아픈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다 해주고 하나원에서 치과 치료를 징 하나 받다 나왔어요. 받다가 마지막까지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 지역사회 치과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디에 가면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한 4월 달쯤 됐을 거예요. 봄날이에요. 제일 가기 싫은 게 치과잖아요. 질질 끌다가 가야지라고 갔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성함, 뭐 사인 하더니 오늘 혹시 스케일링 해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면 일단은 상대방이 물어보면 다 예예요. 다 예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케일링이 있고요. 치과 치료 있습니다. 좀만 혼자 대기하시다가 원장님 나오시면 들어가 치료 받을게요. 숨도 안 쉬고 얘기하셔요. 네, 하고 앉아있는데 김유아 고객님 몇 분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탁탁탁탁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마스크 싹 끼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게 누워있으면서 자 치료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링 할 건데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고 하고 여기 새파란 거 씌워놨어요.
이놈들도 멋진 거리 할 건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잇몸이 시련하기 시작하니 어째 막 여기 막 구멍을 막 이만큼 넓혀놓는 것 같은 거예요. 손 빽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드니까 원장님 멈춰 왜 하더니 치웠어요. 성격이 또 불같아요. 또 확 치우고 원장님 왜요? 아니 내가 언제 이빨 모욕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뭐요? 이빨 목욕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제가 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스케일이란 말 자체가 없고요. 이 치과 치료하면서 청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스케일링을 모르니까 그냥 이해했는데 요거 저는 목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빨 목욕. 선생님 제가 언제 이빨 목욕해달라고 했습니까? 에? 처음 들어보는 거.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걸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자기네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냐고. 내 이빨짬이 다 넓어지면 그걸 고쳐줄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저랑 상담했던 그 직원 원장님 놀랐겠다. 아무래도 물어보셨겠죠. 저 환자가 뭘 원했는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상담했던 분이 제 누구인들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저 유아님 이제 스케일링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체크를 했는데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아 근데 스케일링이 뭔데요? 이 청소 해주는 거래요. 이게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 청소를 해줘야만 이빨이 튼튼해진다고 청소를 해주는데 단 아무 문제가 없고 이빨이 더 튼튼해진다. 조금 마음 놓이고 그러면서 다시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귀가하실 거예요? 다시 받겠습니다. 원장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원장님 보고 원장님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는 참 천사 같은데 행동은 참 사악합니다. 진짜. 목소리는 조금조금 되게 얘기 잘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지금 하니까 여기 꽉 찌니까 지금 땀이 가득 나잖아요. 한국 분들은 목소리는 참 천사 같은데 행동은 사악해요. 하니까 원장님이 겁나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사악하지만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유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번 갔던데 자 사악한 원장님이 또 왔습니다. 오늘도 마음 준비 잘하세요. 지금 아주 이렇게 뜨문히 가면은 서로가 반기고 있습니다. 진짜 탈북민은 치과 가면 진짜 난리 나겠다. 왜냐면 이런 거 없잖아요, 북한에서. 없어요. 없지. 그래서 막 이제처럼 어렸을 때 유치 이렇게 가래하는 거 집에서 뽑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 성인 돼서도 이게 막 벌레 먹고 막 이런 상하더라도 굳이 구강 치과 가는 기가 별 많지가 않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이 싸가지고 그러면 민간요법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집에서만. 그게 좀 미신적인 건데 쥐며느리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쥐며느리를 귀면 괜찮아. 쥐며느리를 잡아서 사람 거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얇은 종이에 덜덜덜 싼 다음에 요 이빨이 아프잖아요. 살짝 물고 있으면 이앓이가 멈춘다고. 내가 이빨 썬다라고 하면은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저랑 5년 차이에요. 남자 동생이니까 되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빨 썬다 하면 집 구석구석을 다 보는 거예요. 쥐며느리 잡아가지고 내가 안 넣겠다 하면 사지를 잡아서 입에다 넣어주곤 했어요. 근데 아프지 않긴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 쥐며느리가 봤지? 뭐냐면 바퀴처럼 생겼어요. 맞아. 근데 하얘. 바퀴는 까맣고 쥐며느리는 회색. 그런 애를 넣은 거지. 오 마이 갓. 야 진짜 너무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들었다, 진짜. 원시적인 얘기. 야 정말 오늘 우리 유아님이 네. 말해준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건 정말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볼 끔찍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말이 통하지만 그 말이 통한다고 통하는 게 아닌 아니죠. 이런 언어의 장벽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또 우리 올해 3월에는 아드님도 출산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공개를 하시는구나. 그냥 혼자 살아간다고 사기치고 싶었는데. 네, 한국 7년 만에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분이면 다 서로가 좋다고 하겠죠. 근데 저희 신랑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요. 처음에는 이런
자라온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충돌은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이해해주고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됐는데요. 아들을 출산했어요. 와. 진짜 축하. 내 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걸 안 낳았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네. 너무 잘 낳았는데 또 낳은 것만이 부모로서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잘 키워갈 건지 그것도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드님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도 좋은 사회예요. 너무나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제가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많이 게을러졌어요. 장점도 많이 보이지만 그 장점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누구한테 묻혀가는 인생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서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엄마만큼만. 와, 멋있다. 그렇지, 엄마만큼만. 여러면서 살짝 나를 어필하고 네, 엄마만큼만 자립적으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로서 아들이 걸어갈 길만 닦아줄 것이고 그 길을 그냥 아들이 꿋꿋이 걸어가도록 그 다음 뒤에서 이렇게 터닥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유아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2판 3판